지금부터 장충고등학교 고3 평가원 수능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할 거고요. 지금 해설 수업은 문법 요소 파트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법 요소 파트 자체가 난이도도 어렵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방향들이 특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 집중하셔야 되고 하나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2번이에요. 보기의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예를 보기 2에서 모두 골라라. 보기 1번 보시면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에는 여기서는 의문문에 대한 종류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1번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것. 그럼 이것은 예, 아니오가 될 테니까 판정의문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밑줄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 이게 기억이라고 나와 있고 얘를 설명 의문문이라고 설명하겠죠. 그리고 3번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은 구체적인 담화 상황에 따라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데 라고 나오는데 여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좋은 방법은 이 두 가지는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이다. 그런데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이 따로 존재한대요. 근데 그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은 구체적인 담화 상황에 따라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데 서술을 나타낼 수도 있고 감탄을 나타낼 수도 있고 명령을 나타낼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보기 2번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상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독서 모둠 활동은 언제 어디에서 하면 좋겠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에 나와 있는 의문문은요 당연히 답변은 구체적인 설명이 나올 테니까 기억과 관련된 설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만 자고 얼른 일어나지 못하겠니? 라고 말하는 거. 엄마 제발요 조금만 더 잘게요. 이게 약간 명령을 나타내는 경우가 되겠죠. 또 이어서 볼게요. 나는 명령을 나타내는 정답 나왔네요. 나는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명령하고자 하는 거니까 니은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끝났습니다. 그럼 다 볼까요? 나랑 같이 문구점에 갈 수 있니? 이거는 기억이 되겠죠. 근데 이건 굳이 기억도 될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싫어, 좋아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 판정문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는 좀 애매한 게 될 거고 어쩜 이럴 수가 있니? 이건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은 아니겠죠. 정답 1번. 33번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말이 기억에 가장 가까운 것은 기억 보세요. 화자만 행하려는 행동. 그러면 청유문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화자와 청자가 동시에 행동하는 것을 청유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청유문 중에서는 특이하게 화자만 행동하려는 걸 표현할 수가 있대요. 이건 읽어보시면 정답 4번 어렵지 않고요. 34번입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볼까요?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을 할 때 쓰이는 것. 그럼 이것도 바보 아니면 맞출 수 있어요. 정답 5번 어디 보자 내가 다 챙겼나? 여기서 말하는 어디 보자라고 하는 건 그냥 자기가 청자에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어디 보자 뭐가 없나? 라고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하는 그냥 말이지 청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번이 되겠죠. 35번 가겠습니다. A와 E에서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볼게요. 오늘 아침에 오늘 동그라미 그 예를 현재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뒤에 볼게요. 누나는 밥을 안 먹었어요 라고 하는 건 저거 옆에 A 과거를 나타내겠죠. B 들판에 안개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그러면 안개꽃이 피어있는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니까 B는 과거 지속이 될 거예요. 이렇게 비가 안 오니 농사는 다 지었다 라고 말하는 C는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확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C가 되겠죠. 그럼 이것을 가지고 아래 1번부터 5번까지 적용하는 건데
문제 편집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수정하라고 말씀드렸는데 1번과 2번은 A에 관한 게 맞는지 3번과 4번은 B에 관한 게 맞는지 5번은 C에 관한 게 맞는지를 여러분 분석하시는 겁니다. 1번 어제 뭐 했어?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봤어. 그럼 결국 얘는 단순 과거에 대한 거니까 A가 맞겠고 2번 너 아까 집에 없더라. 할머니 생신 선물 사러 갔어. 선물 사러 간 것도 마찬가지 단순 과거니까 A가 되겠죠. 3번 감기 걸렸다면서 그래서인지 아직도 목이 잠겨 있는 상태가 지속되겠죠. 그럼 얘는 과거 지속이니까 B가 될 거고 4번 소풍날 날씨 괜찮았어? 아주 나빴어. 그럼 얘는 단순 과거야. A.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됐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36번 가겠습니다.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시제도 있고 동작상도 있는데 시제는 화자가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와 동작이나 사건이 일어난 시점인 사건시 관계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뉜다. 동작상이라고 하는 건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진행상과 동작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표현하는 완결상이 있다. 교과서에 나오는 거 그대로 나오죠. 이거 별표 5개 박으시고요. 나올 수 있습니다. 시제 표현을 복잡하고 좀 어렵게 출제하면 36번처럼 나올 거야. 기억 볼게. 방정리를 하고 있구나, 고 있구나 체크해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고 있구나라고 하는 건 동작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겠죠. 니은 필요 없는 물건은 다 내놓았어요. 동그라미 쳐. 여기서 말하는 at이라고 하는 건 과거 시제 선어 발음이 at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사건 시는 발화시에 앞설 거야. 디귿 산책이 어디 있니?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산이라고 하는 글자는 사다라고 하는 동사가 될 겁니다. 여기 뒤에 니은이라고 말하는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됐죠. 그럼 얘가 왜 관형사형 어미라고 할 수 있냐면 뒤에 뭐가 나왔냐면 책이라고 말하는 체언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녀석이 책을 꾸며주고 있고 당연히 꾸며주는 기능을 하기 위해 결합된 이 니은이 관형사형 어미지 선어말 어미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항상 관형사형 어미 뒤에는 체언이 오니까 이 니은이 관형사형 어미인지 선어말 어미인지 모르시는 분은 이 두 가지의 연결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중요하니까. 리얼 동생에게 다 져버렸어요. 그럼 져버렸어요 라고 하는 건 동작이 이미 완결된 거죠. 완료된 거죠. 완료상. 미음 공부할 친구가 오기로 했어요 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야. 공부하다 라고 하는 말 뒤에 리을이라고 하는 마찬가지. 할 친구가니까. 여기 나오는 친구가 위에서 봤던 체언이 될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리을이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 뒤에 체언이 왔기 때문에 관형사형 어미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찾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부분은 공부할 친구라고 하는 건 미래를 나타내겠죠. 미래. 그럼 아래 나와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보시면 정답은 3번이라고 하는 건 분석이 되실 겁니다.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내려오면서 거기 나와 있는 문장들을 맞는 것들은 그대로 읽어드렸고 3번은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여기 사용된 관형사형 어미 니은은 언제냐면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선다라고 봐야죠. 왜냐면 동사 뒤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되면 얘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과거라고 하잖아요. 과거. 그렇기 때문에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선다.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면 그려보세요. 발화시가 항상 시간의 기준점이 되니까 발화시를 가운데 그린 다음에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다니까 사건시는 여기 있을 거라고. 그럼 당연히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이걸 과거라고 하지 다른 거라고 볼 수는 없겠죠.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37번.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기억과 미음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볼게요.
과거 시제란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로 주로 과거 시제 사용 발음이 동그라미 at up. 니은 at이나 ot을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을 사용하면 밑줄 현재와는 단절된 사건 옆에다가 빈 공간 플러스 저거 더 먼 과거 더 먼 과거를 표현하거나 현재와 단절된 걸 표현할 때 니은에 나와 있는 것들을 사용해요. 디귿 더는 과거 어느 때의 일이나 경험을 회상할 때 쓰이기도 하죠. 리을 동사 어간에 붙는 관형사형 어미 은은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잖아. 미음 관형사형 어미 더는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데 사용되기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먹던 빵 먹었던 빵이라고 한다면 과거가 될 테니까요. 1번 볼게요. 기억 너는 이제 집에 들어오면 혼났다? 그럼 잘 봐 얘들아. 이 혼났다 라고 하는 말에도 아시라고 하는 선어말어미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아시라고 하는 건 과거를 나타내지 않아요. 어떤 걸 나타내냐면 아까 이거요. 미래에 일어날 사건 확정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혼났다가 될 테니까 정답 1번으로 끝났죠. 1번이 틀린 말. 38번 갈게요. 기억과 미음에 나타난 심리적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심리적 태도까지는. 근데 보기만 볼까요? 어미를 사용해서 1번 추정, 2번 감탄, 3번 단정, 4번 확인, 5번 의지, 6번 전달. 여기 6가지를 아래 나와 있는 대화글에다가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답 4번이라고 하는 걸 보일 거예요. 전달이 되겠죠. 전달. 갖다 놓으라고 어떤 상황을 전달해준다. 39번으로 가겠습니다. 보조용언의 고잇은 크게 2가지 의미를 지닌다. 가로 여시고 적어놓은 이제 동작상. 여긴 동작상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민수는 지금 떡국을 먹고 있다. 가 옆에다가 적어놔. 진행. 나 선생님은 지금 너를 믿고 있다. 그럼 믿음이 지속되겠죠. 다음에 다 볼게요. 지혜는 모자를 쓰고 있다. 그럼 잘 봐. 모자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건 모자를 정말 쓰고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이런 거죠. 모자를 책상 위에 있는 걸 들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쓰려고 한다면 쓰고 있다가 될 거고, 반면에 이미 쓴 상태예요. 죄송합니다. 이미 쓴 상태일 수 있다고요. 그러면 다는 가와 나와 다르게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요소가 담겨져 있겠죠. 이걸 바탕으로 아래 나와 있는 1, 2, 3, 4, 5번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도 앞에 좀 빠져있는 게 있으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 1번은 A가 맞아, 2번은 B가 맞아, 3번도 B가 맞아, 4번 C 맞아, 5번 C 맞아. 이걸 적용해서 보시면 됩니다. 1번 먼저 볼게요. 아빠 들어오실 때 형은 뭐 하고 있었니? 형은 양치질 하고 있었어요. 얘는 당연히 A로 해석이 되겠죠. 2번 오빠가 너한테 많이 화가 났나 봐. 오빠는 지금 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오해가 지속될 테니까 B가 되겠죠. 3번 내일이 고모님 생신이라고 하네. 아, 나 그거 이미 알고 있어는 알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거니까 마찬가지 B가 될 거고요. B가 될 거고. 이어서 볼게요. 너 안경 잃어버렸다면 괜찮아? 눈이 아주 나쁘진 않아서 안경 벗고 있어도 괜찮아. 안경을 벗고 있어도 괜찮아라고 하는 건 답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미 안경을 벗은 상태가 지속이 되겠죠. 따라서 4번은 C가 아니라 B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40번 갈게요. 밑줄 친 말에 주목하여 기억과 미음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보세요. 거기에는 눈 왔겠다. 개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가 말하는 get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던 것처럼 미래, 추측, 의지, 가능성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될 거야. 그래서 항상 문장에서 get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는 눈이 오겠지? 라고 말하는 건 미래 추측, 의지, 가능성 중에선 이거죠. 추측.
얘가 1번과 관련된 내용이 될 거라고요. 기억. 네, 1번 문제 보세요. 기억을 보니 선어바람이 개시 미래의 사건을 추측하는 데 쓰이고 있군 이라고 나와 있는데 해당 사항이 없겠죠. 됐어요? 니은 볼게요. 그가 집에 갔다. 막차를 놓쳤으니 나는 집에다 갔다. 아시라고 하는 선어바람이가 사용됐고 그가 집에 갔다라고 하는 건 과거지만 막차를 놓쳤으니 나는 집에다 갔다라고 하는 건 과거를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죠. 그럼 2번은 맞는 말이 될 거고 3번 디귿을 보니 내가 떠날 때라고 나오죠.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 붙을 때 미래 시제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군. 즉 내가 떠날 때 비가 왔대요. 그럼 이 내가 떠날 때 비가 왔다라고 하는 건 미래가 아니라 과거가 될 테니까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일단 4번 리을을 보니 현재 시제 선어바람이 니은이 미래의 사건을 나타낼 때도 쓰이고 있군. 니은 볼까요? 그는 지금 학교에 간다. 현재형이죠. 근데 그는 내년에 진학한다고 한다라고 하는 건 미래와 관련된 내용이 될 테니까 4번도 맞는 말. 5번 오늘 보니 그는 키가 작다. 작년에 그는 키가 작았다. 형용사는 앞문장에서 봤던 것처럼 현재를 나타낼 때는 아무것도 결합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5번 맞는 말이고 아까 1번 헷갈릴까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억을 보니까 선어바람이 개시 미래의 사건을 추측하는 데 쓰인다 해서 어떤 것 때문에 틀린 거냐면 지금 거기에는 눈이 오겠지라고 말하니까 미래의 사건 추측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의 사건을 추측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거예요. 정확히 잡으세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럼 이와 더불어서 41번 보시면 선어바람이 get은 일반적으로 미래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며 미래의 일에 대한 추측 가능성, 의지 등을 나타낸다. 특정 담화 상황에서는 말하는 이의 동그라미 완곡한 태도, 돌려 말하기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적절한 것은 1번이죠. 1번. 제가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완곡하게 돌려 말하기. 2번은 의지, 3번 추측, 4번 추측, 5번 의지요. 42번 가겠습니다. 부정문. 부정문에는 주체의 의지에 의한 행동 부정을 나타낸 데모 안부정문. 그래서 안부정문을 의지부정 또는 단순부정이라고 설명하죠. 주체의 의지가 아닌 그의 능력이나 외부의 원인으로 행위가 일어나지 못함을 나타내는 못부정문. 이건 능력부정이라고 설명할 거예요. 동생이 잔다라는 긍정문을 아래의 과정을 통해 부정문으로 바꿔보자.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정답 1번이요. 주체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능력부정이죠. 그럼 그러니까 동생이 못 잔다가 된다고요. 예로 넘어가고 김부정입니까? 예 하면 지 아니하다를 써서 동생이 자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면 되고 주체의 의지가 있는데 김부정문이 아니면 동생이 안 잔다라고 말하면 되죠. 정답 2번. 43번 부정표현 연장선상 문제입니다. 기억. 나는 공부를 안 했다의 안 동그라미 단순부정 의지부정. 나는 수학 문제가 어려서 못 풀었다 못 동그라미 능력부정. 여기에는 이제 해가 비치지 않는다 또는 못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녀를 만나지 않아라 못해라 안 되고 말하면 된다 라고 나오죠. 디귿 밑줄 쳐보시면 디귿은 명령문이나 청유문에는 안과 못 부정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말다 부정만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명령과 청유문은요 무조건 김부정만 나와요. 김부정만. 리을 그는 결코 동그라미 얘를 부사어라고 하는데 잘 봐. 부사어 중에는 부정, 서술, 어와 호응을 이뤄야만 성립하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결코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긍정 표현의 서술어는 불가능하고요. 결코 그 일을 안 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야 문장의 호응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부정부사라고도 설명하고요. 미음, 교실이 안 깨끗한 거지 못 깨끗한 건 아니겠죠. 교실은 능력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적용해서 보시면 됩니다. 1번, 기억을 보니 안 부정문은 의지 부정이고 못 부정문은 능력 부정을 나타내는 것. 맞는 말이죠. 2번, 니은을 보니 행동 주체의 의지를 부정할 때는 긴 부정만 쓸 수 있군. 이건 아니야. 이제 해가 비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지 아니하다가 쓰였다라고 해서 무조건 긴 부정만 쓰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장의 형태를 바꾸면 안 비친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디귿을 보니 명령문의 부정 표현은 보조용어 말다를 활용하는군. 맞죠? 말다 부정문만 된다. 4번, 어떤 부사는 반드시 부정 표현과 함께 쓰여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미음을 보니 형용사를 부정할 때에는 밑줄, 형용사를 부정할 때는 부사 못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 없다. 별표 5개 박으세요. 형용사는 못 부정문이 안 됩니다. 너 안 예뻐. 야, 너 못 예뻐. 이런 말 없잖아요. 못이라고 하는 건 형용사와 결합할 수가 없다. 44번 가겠습니다. 보기의 사례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억,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 지루하다 못해 졸리다 라고 나오죠. 못해라고 하는 글자 가로쳐 보세요. 잘 봐. 이 기억에 나와 있는 애들아, 지루하다 못해라고 하는 건 부정 표현이라고 볼 수 없어요. 여기서의 못해라고 하는 건 어떠한 행동이나 상태가 극에 달해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다가 여기서 말하는 못해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못해를 보고 무엇이니까 부정 표현이야 라고 말하면 다 틀려요.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정답은 1번으로 끝나요. 옳지 않은 거 1번. 아래 나와 있는 거에서 4번 볼까요? 4번만 헷갈릴 것 같거든요. 리을을 보니까 시간이 못 넉넉하지 못하다라고 나오죠. 그럼 못 넉넉하다라고 하는 건 짧은 부정문이 될 거고요. 넉넉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건 긴 부정문이 될 겁니다. 이것만 해설 도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리을을 보니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는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 네모 쳐보세요. 아까 우리 못 부정문 안 된다라고 했죠. 근데 뒤에 거 보자. 부정부사 대신 부정용언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구나. 여기서 말하는 부사라고 하는 건 안과 못을 말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부정용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을 말하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뭐지 못하다, 뭐뭐하지 아니하다 이런 것들을 부정용언이라고 해요. 근데 잘 봐. 앞에서는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못이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 없어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부정용언을 형용사에 사용하는 경우도 존재하긴 존재합니다. 아예 불가능하다. 100% 안 되는 아니고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기대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부사는 안 되지만 부정용어는 형용사랑 결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뒤에 거랑 헷갈리지 않으실 거고요. 5번에 나와 있는 그 부사 있죠. 미음을 보니 부사에 따라 반드시 부정 표현이 함께 쓰여야 되는구나. 아까 앞에서 봤던 대표적으로 결코라고 하는 부사어도 있고요. 뭐 아무도라고 하는 부사도 있을 거고 뭐 전혀와 같은 부사어들도 있을 거예요. 몇 가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45번 가겠습니다. 다음 학교 홈페이지의 질의응답 게시판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에 과제를 수행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이 말한 거는 뭐 짧은 부정, 긴 부정, 단순 부정, 의지 부정, 능력 부정이니까 전 1번 바로 보기로 가겠습니다. 1번 가다를 사용하여 긴 부정문의 명령문을 만들면 안부정문과 못부정문을 사용할 수가 없죠. 명령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곳에는 밑줄 가지 마라. 말다 부정문을 사용해야 된다. 맞는 말. 2번 던지다를 사용해서 능력 부정에 긴 부정문을 만들면 민지는 공을 던지지 못했다가 됩니다. 맞죠? 지 못하다를 사용하면 되니까. 3번 먹다를 사용하여 능력 부정의 짧은 부정문을 만들면 나는 밥을 못 먹었다. 맞죠? 4번 어둡다를 사용해서 상태 부정의 긴 부정을 만들면 하늘이 어둡지 않다를 막는데요. 맞죠? 정답 5번 예쁘다를 사용해서 짧은 부정문을 만들면 꽃이 안 예쁘다가 됩니다. 근데 얘들아 의지 부정 X죠. 의지 부정 X. 말했잖아.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주체의 의지가 작용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행동 주체의 의지가 작용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의지 부정을 쓰겠냐는 거죠. 의지가 없는 사람이 의지 부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 불가능한 것처럼 형용사 중에서도 행동 주체의 의지가 작용할 수 없는 경우는 당연히 의지 부정을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답 5번이요. 46번 높임 표현입니다. 기억 볼까요? 기억 대개는 할머니와 관련된 대상을 높여 할머니를 높인 표현이다. 맞죠? 할머니 집에 가자라고 하면 잘못된 문장이고 할머니 댁에라고 말하는 게 맞는 문장이죠. 2번 니은에서는 밑줄 보조사 요를 붙여 대화의 상대방을 높였다. 이 요라고 하는 게 상대 높임법에서 종결어미라고 하니까 이 요를 보조사가 아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대방을 높일 때 사용되는 요 중에서는 보조사도 존재하니까 알고 계세요. 3번 주체 높임 선어 말음이 시를 사용하여 어머니를 높인 표현이다. 맞죠? 틀린 말 없고요. 4번 주격조사 깨서를 사용해서 할머니를 높였다. 마찬가지 문제 없죠. 5번 미음에 모시다라는 특수어휘를 사용하여 끊어. 여기서 말하는 모시다라고 하는 특수어휘는 객체 높일 때 사용하죠. 객체 목적어나 부사어. 할머니를 높인 표현이다. 얘들아 할머니 댁까지 할머니를 모시게 된 거야. 어머니랑 같이 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높이는 대상은 할머니가 아니라 어머니가 돼야겠죠. 정답 5번. 47번 옳지 않은 거 기억 할머니께서 책을 읽고 계신다. 1번 바로 보기 볼게요. 기억의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데에서는 깨서 동그라미 주격조사 계시다 동그라미 특수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맞는 말. 2번 니은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는 데에는 그럼 객체 높임법이 나와야겠죠. 깨 동그라미 부사격조사 들이다 동그라미 객체 높임법 특수어휘가 되겠죠. 옆에 아래 가로 여시고 단 목적격 조사의 높임은 없다라고 했죠. 객체 높임법에서 목적어와 부사어를 높이는데 목적어를 높이기 위한 목적격 조사의 높임 표현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3번 디귿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데 주격조사 깨서와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하고 있다. 맞는 말. 4번 리을은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는데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얘들아 거기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는 말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나보다 나이가 많은 대상을 높여야 될 때 사용하는 이 말씀은 높임의 기능도 있고요. 낮춤의 기능 두 가지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의 말을 낮추고 있는 표현이지 선생님을 높이는 데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답 4번이요. 5번 상대인 아버지를 높이는 데에 상대 높임법이죠. 습니다를 사용하고 있다. 격식체를 사용한다. 문제없죠. 48번 일반적으로 선어발음이나 종결함이 조사 등을 통해 높임을 표현하지만 어휘를 통해서 높임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아래 기억 볼까요? 주체를 높이는 용언이라고 나오죠. 가로 열고 적어놔. 특수어휘. 주체 높임 특수어휘. 객체를 높이는 용언 가로 열고 적어놔. 객체 높임 특수어휘. 높여야 할 인물을 직접 높이는 명사, 뭐 선생님이 있고,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인 진지가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는 기억은 주체 높임 특수어이고, 니에는 인물과 관련된 걸 높이는 말이 될 거야. 그러면 1번 볼게요. 나는 아직 그분의 성함을 기억하고 있다. 성함 동그라미. 그럼 니은이 나와 있는 건 맞네요. 하지만 기억이 빠져있고. 2번. 누나는 엿줄 것이 있다면 엿줄 밑줄. 엿줄이라고 하는 건 주체 높임 선어 발음이가 아니라 객체 높임 선어 발음이니까 애초에 해당 사항 없죠. 3번. 연세 동그라미. 연세라고 하는 건 높여야 되는 인물과 관련성이 있는 거니까 니은에 포함되겠죠. 많으신 할머니께서는 홍시를 잘 잡수신다. 잡수신다 동그라미. 이게 바로 주체 높임법 특수어휘가 되겠죠. 4번, 5번은 방금 했던 것처럼 해보시고요. 49번 마찬가지 나올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까 국어사를 먼저 보실지 이 강의를 먼저 보실지 모르겠지만 국어사를 먼저 보셨다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학교에서 준 프린트나 학교에서 수업한 내용들이 문제로 다 바꿔져 있는 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 번 풀 때 제대로 풀고 이해 제대로 하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솔직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도박이지만 나오면 우리가 정리가 다 돼 있다는 가정하 우리는 시간 남아. 그리고 우리가 분명 우위를 점할 수 있으니까 제대로 접근하고 푸세요. 기억하겠습니다. 49번 1번. 찾으십니까? 1번 볼게요. 비읍니까? 라고 하는 동그라미 종결어미. 상대 높임법을 사용할 때 종결어미를 사용하죠.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고 있다. 맞네요. 2번. 저희라는 자신을 낮추는 어휘를 사용하여 끊어. 여기까지 끊어. 저희라는 자신을 낮추는 어휘 사용. 그럼 당연히 저희 아버지께서니까 저희라는 자신을 낮추는 어휘를 사용하였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뒤에 보세요.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보세요.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건 뒤에 보시면 깨서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주어가 될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주어를 높인다라고 하는 건 주체 높임이 될 텐데 주체 높임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주격조사 깨서가 있고 선어말어미 의시 또는 시가 있고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가 있다. 주체 높임 특수어휘가 있다라고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얘들아 저희라는 낮춤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해서 주체를 높인다라고 하는 이 설명은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정답 2번이요. 연관성이 없는 거야. 저희라는 말을 사용해서 나를 낮추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나를 낮추는 표현을 사용해서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서술은 연관성이 없다고요. 또는 문장의 주어인 아버지를 높이는 주체 높임 실험 방법에도 이러한 방법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다. 3번 디귿 들이시면 이라고 나오죠. 시를 사용해서 선물을 주는 사람을 그리고 들이다를 사용해서 선물을 받는 사람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당연히 여기 밑줄 주는 사람 주체 주어가 될 거고 아래 선물을 받는 사람 밑줄 객체. 그럼 주체와 객체를 동시에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말 맞는 말이고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객체 높임 특수어휘와 주체 높임 선어발음이 시를 동시에 사용해서 주체와 객체를 동시에 높일 수도 있습니다. 4번 아버지가 높임의 대상이므로 그 신체의 일부가 주어로 올 때에도 높임 표현을 쓰고 있다. 가로 여시면 그게 뭐냐면 주체 높임법 중 간접 높임이 되겠죠. 주체 높임법엔 간접 높임이 있고 직접 높임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서술형이 어차피 안 나오니까
제가 예문 가지고 그렸을 때 서술어와 주어의 화살표 관계를 보자라고 했거든요. 잘 보세요. 계신다 서술어, 많으시다 서술어인데 지금부터 화살표 방향을 잘 보시면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구분이 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는 건 댁이 계신 거야? 아버지가 계신 거야? 당연히 계신다라고 하는 서술어는 아버지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맺고 있을 겁니다. 반면에 아래 문장 볼게요. 많다라고 하는 건 아빠가 많은 거야? 돈이 많은 거야? 당연히 돈이 많은 거고 이 돈 누구 거야? 누구의 소유물이야? 아버지의 소유물이죠. 이렇게 서술어가 화살표를 거쳐가면 간접, 서술어가 주어 다이렉트로 가면 직접이 된다고요. 됐죠? 이어서 볼게요. 뭐하고 있었지? 있다. 5번 높임의 대상을 나타내는 특정한 어휘를 사용한 밑줄. 높임을 나타내는 특정한 어휘. 얘를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특수어휘라고 보면 되고 특수어휘는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겠죠. 근데 거기 모시다라고 하는 거 있죠. 모시다. 이 모시다라고 하는 건 객체가 되겠죠. 높임의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 맞는 말이 될 테니까 49번 정답은 2번이 되겠죠. 50번 가겠습니다. 경준아, 선생님께서 다음 국어 시간에 있을 모든 과제 발표는 네가 주도해서 준비하시라고 하셔. 그럼 얘들아 잘 봐. 여기 하시라고의 시는 선생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준이를 높이는 잘못된 표현이죠. 그러니까 1번 보세요. 주체가 경준이니까 준비하라고로 바꿔야죠. 우리 오라셔, 오라고 하셔. 그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그게 응용되면 이렇게 나올 거야. 잘 봐야겠네. 니은 있으셨니? 라고 나오죠. 근데 그 니은 앞에 말씀 있으셨니? 라고 나오는데 주의하세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높임과 낮춤이 동시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높임인지 낮춤인지 구분할 때는 누구의 말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누구 말이냐면 선생님 말이야. 그럼 당연히 얘는 높임의 기능이 되겠죠. 2번 문제 볼게요. 주어가 말씀이기 때문에 있었니로 바꿔야 된다. 주어가 말씀인데 있었니로 바꿔야 된다는 아무런 설명이 연관성이 없죠. 정답 2번이요. 디귿 물어서 알아봐. 야 선생님께라고 하는 글자 밑줄 쳐보세요. 앞에 보시면 선생님께라고 말하면서 이 깨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를 쓰고 부사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물어봐가 맞아? 여쭤봐가 맞아? 여쭤봐라고 하는 특수어휘가 맞죠. 그러니까 3번 맞는 말. 4번 자기의 애송시라고 말했잖아. 자기 동그라미. 이 자기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낮춤의 기능이 좀 많아요. 2인칭의 기능도 많고요. 근데 이 애송시라고 하는 건 사랑하는 시를 애송시라고 할 텐데 선생님이 사랑하는 시니까 오히려 자기보다는 당신이라고 바꾸는 게 맞아요. 그리고 미음 말했잖아? 아니, 누가 말한 거냐면 선생님이 말한 거잖아. 그러면 말씀하셨잖아가 맞겠죠. 정답 2번. 넘어가서 51번. 높임법에 화자가 높이려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주체, 상대, 객체로 구분된다. 주체 높임법은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주체를 높이는 것이며 상대 높임법은 대화의 상대인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고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객체를 높인다. 기억 보세요. 이제 오는구나. 1번 는구나를 사용해서 상대인 동생을 높일 필요 없겠죠. 틀렸고요. 2번 아버지 안 계신 거야? 계시다를 사용하면 주체 높임 주체 높임 특수어이니까 객체인 아버지를 높인다가 아니라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가 맞겠죠. 디귿 깨라고 하는 건 부사격 조사죠. 깨를 사용해서 주체인 아버지가 아니야. 객체인 아버지가 맞을 거고. 4번 깨서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깨서는 주체 높임 선어 발음이 깨서가 되겠죠. 따라서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는 게 아니라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겠죠. 정답 5번. 52번 시키다와 관련해서 시키다라고 하는 건 사동 표현이죠. 지금부터 피사동 나올 겁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본 결과이다.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에서 시키다가 바르게 사용된 것은 아래 볼게요. 보기 1번. 시키다는 서술성을 가지고 있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사동의 뜻을 더한다. 기억 볼까요? 내 힘으로는 군중을 진정시키기 어려웠다. 진정이라고 하는 명사는 서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억 맞고요. 그럼 이거는 복잡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소개시켜줄 땐 틀려요. 그죠? 하지만 진정시켜라는 맞는 말이래요. 그래서 맞는 거랑 틀리는 것만 머릿속으로 외우고 가시면 돼요. 기억 맞는 말. 니은. 여러분들께 저희 가족을 소개라고 하는 말에는 서술성이 없기 때문에 틀렸고요. 디귿. 항복시켜. 항복은 서술성이 있기 때문에 맞고요. 리을. 2번 시켰다에서 2번이라고 하는 것도 서술성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반면에 미음. 가동시켜도는 틀립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거 잘 봐야 돼. 그리고 맞는 거 틀린 거만 머릿속으로 외우세요. 53번. 일반적으로 사동문은 주어가 다른 대상을 동작하게 하거나 특정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문장을 가리킨다. 사동문은 어근의 전미사가 결합한 동그라미 1번 사동사. 얘를 파생적 사동문이라고 하고 단형 사동문이라고 하죠. 두 번째 2번. 어간의 개하다가 결합됐대요. 얘를 통사적 사동문 또는 장형 사동문이라고 하겠죠. 1번 볼게요. 기억과 니은을 보니 하란 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기억과 니은 보세요. 동생이 숨는다 나와있는 박스 이 짝습자료. A의 주어는 A의 주어 동그라미 쳐보세요. 동생이라고 하는 게 A의 주어가 되겠죠. C에서 C로 보세요. 개하다로 만든 사동문.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나타나는 문 아니죠. 거기 나와 있는 거대로 보세요. 기억과 니은에 나와 있는 A의 주어 동생 이는 기억에 나와 있는 C, 니은에 나와 있는 C를 봐야 되는데 기억의 C에서는 목적어, 니은의 C에서는 부사어죠. 이렇게 푸는 거라고. 뭐 생각할 게 없어. 2번. 기억과 디귿을 보니 A, B가 서로 바뀌면 A가 B로 바뀌면 밑줄 서술어 자릿수가 늘어나는 부분 이거 노가다죠. 세보세요. 정답 2번 맞는 말. 3번 가겠습니다. 니은과 디귿을 보니 A가 B로 바뀌면 밑줄 견문장이 되는군. 그럼 견문장이 되는군이라고 하는 걸 분석하려면 주어와 서술어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를 보면 되는데 안 늘어났어요. 틀린 문장. 4번. 니은과 리을을 보니 A의 서술어가 타동사면 즉 먹는다와 찬다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라면 끊어. 밑줄 대응하는 사동사가 없군 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응하는 사동사라고 하는 건 학습 자료상 B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니은에는 있고요. 리을에는 없기 때문에 정답 이것도 틀린 문장이 될 거고 5번 디귿과 리을을 보니 A의 서술어가 형용사이면 사동문을 만들지 못하는군. 사동문 만들어져 있잖아요. 학습 자료에. 마찬가지 틀린 문장이 되겠죠. 54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담장이 낮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를 낮춘다라고 바꾸면 돼요. 이히리기 우구추 중에 추가 결합된 문장이 될 거고 아이가 옷을 입었다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히었다라고 하는 건 he라고 하는 사동전미사가 결합했겠죠. 사람들이 방으로 이삿짐을 옮긴다라고 하는 건 이히리기 우구추 중에 기가 결합된 거고요. 리을.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익히셨다라고 나와 있고 읽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나오는 읽히셨다라고 하는 건 파생적 사동문 같은 말 단형 사동이고 읽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 장형 사동 같은 말 통사적 사동이 될 겁니다. 미음.
아이가 웃는다 라는 주동문을 아빠가 아이를 웃긴다라는 사동문으로 바꿨고, 철수가 짐을 졌다라고 하는 문장을 형이 철수에게 짐을 지웠다라고 하는 사동문으로 바꿨대요. 1번 보겠습니다. 형용사에 낫다라고 하는 건 형용사죠. 밑줄 사동접사. 여기서 결합된 사동접사는 추가 될 거야. 사동사가 되었군. 맞는 말. 2번 가겠습니다. 니은의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뀌면 밑줄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달라지는 건 맞죠? 맞죠? 세보세요. 아이가 옷을 입었다는 두 자리 서술어고요. 입히었다라고 하는 건 세 자리 서술어잖아요. 3번 사동문 중에는 지금 디귿에 나와 있는 건 사동문이죠. 대응하는 주동문을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잘 봐. 이 문제가 난이도가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사동문을 주고 다시 주동문으로 바꾸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첫 번째는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얘를 거꾸로 뒤집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을 거꾸로 바꾸면 목적어를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잘못된 문장이 될 테니까 비문 표시할게요. 이삿짐이 방으로 옮다라는 문장이 되겠죠. 잘 보세요. 야, 이삿짐이 방으로 옮다라고 하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럼 디귿은 이러한 사동문 중에서는 대응하지 않는 주동문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 3번도 맞는 말. 4번 접사에 의한 사동 표현은 네모 쳐보세요. 즉 파생적 사동은 직접적인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간접적인 의미로도 해석이 된다고 배웠어. 그죠? 아래 여기 네모 개하다에 의한 사동 표현. 얘를 통사적 사동이라고 하는데 얘는 항상 간접적인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 우리가 배웠죠. 근데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서술어 중 있다라고 하는 건 항상 간접이에요. 그러니까 이 있다라고 하는 글자가 파생적 사동이어도 무조건 간접적인 의미로만 해석이 된다고요. 이게 특이한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선생님, 파생적은 직간이고요. 통상 간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직간되고요. 간이 되어가 아니야. 이 서술어는 항상 간접이에요. 이번 시험에 이거 나오면 유레카야. 우리만 알아요. 우리만. 이해갔어? 얘는 무조건 간접이야. 그래서 이 직간과 간접적인 의미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은 뭐 알아서 해보세요. 뭐 어렵지 않을 거고. 55번 가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과 리을에 대해서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오죠. 1번 볼게요. 기억의 피동문은 온 세상이 눈에 덮였다죠. 밑줄 능동문에 비해 주어의 동작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가로 여시고 그게 바로 그거잖아. 피동문의 효과.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피동문을 왜 쓰는가? 피동문의 효과. 2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로 나타난다. 그거 보세요. 두 학생에게로 바뀌었고 눈이가 눈에라고 바뀌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3번 니은과 디귿은 모두 능동문과 달리 피동문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틀렸죠. 디귿만 놓고 볼까요? 낙엽이 바람에 날린다가 어떻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정답 3번. 4번은 상관없네요. 4번, 5번. 4번, 5번에서 5번 별별히 박아보세요.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게 얘야. 모든 사동문을 주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가 아니라니까요. 사동문 중에서 주동문으로 바꿀 수 없는 게 있는 것처럼 피동문 중에서도
다시 능동문으로 바꿀 수 없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리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은 문장이 될 거고 56번 피동 표현은 피동전미사 이히리기에 의한 피동과 끊어 파생적 피동, 단형 피동과 되다, 되되다, 어지다에 의한 피동이 있다. 장형 피동, 통사적 피동인데 여기 나와 있는 되다라고 하는 거 단형 피동으로 분류하세요. 단형, 파생적 피동. 이외의 피동 의미를 갖는 단어를 이용하여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다. 아래 보세요. 아이가 밥을 먹었다를 피동전미사 이를 사용해서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로 바꾸었다. 여기 적어놔. 사동문. 이거 사동문이잖아요. 주어가 없죠 지금. 그럼 주어를 만들라니까. 예를 들어서 국수이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 그럼 국수이가 먹임을 당한 거야? 아니, 국수이가 아이를 먹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동이 된다고.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 완벽히 만들어진 문장에 주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근데 여기 주어가 없잖아요. 그러면 임의로 주어를 만들었을 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당하는 건지 시키는 건지를 보시면 정답이 쉽게 풀릴 겁니다. 정답 1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57번입니다. 우리말의 용언 중에는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동일한 것이 있다. 예를 들어 보다는 사동사와 피동사가 보이다로 형태가 같다. 별표 5개 박아봐.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당연히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보시거나 목적어를 봐야죠. 이때 사동사로 쓰인 경우와 피동사로 쓰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문장에서의 쓰임을 통해 구별된다. 동생이 새 시계를 목적어, 그러니까 보였다는 사동사.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해가 보였다. 그럼 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임을 당했으니까 피동. 됐어요? 1번 갈게요. 운동화 끈이 풀림을 당했으니까 지웠다 할게요. 졸려올 시간인데 참아야 된다. 지금 잘 때가 아니야. 남들도 죽어라 하고 있을 테니까. 1번의 기억은 풀림을 당했으니까 피동. 님, 아빠의 칭찬에 피로가 풀림을 당했겠죠? 피로가 누군가에게 풀려라고 시키지 않았을 테니까. 피동. 2번. 우는 아이가 엄마 등의 업힘을 당했으니까 피동. 누나가 아이에게 아기를 업혔다. 사동. 3번. 나는 젖은 옷을 햇볕에 말렸다. 사동. 니은은 애매해요. 동생은 집에 가겠다는 친구를 말렸다. 가지 말라고 말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좀 보기가 니은은 애매한 경우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그래도 분석하면 사동. 4번. 새들이 몸을 녹인 거니까 사동. 니은 마찬가지 사동. 5번. 기억은 사동. 니은은 피동. 그럼 기억이 사동사고 니은이 피동사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58번 갈게요. 여러분 여기 네모 쓰이다. 우선 쓰이다는 밑줄 피동사이기도 하고 사동사이기도 하다. 아까 봤던 보이다와 동일하네요. 이를 구별해야겠죠? 또한 쓰다는 동음이어나 다이어이므로 이 의미에 유의해야 됩니다. 단어를 이해할 때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해요. 그럼 이와 관련된 학습 활동을 해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거 진짜 노가다를 엄청 해야 되는데 보자. 학습 활동이 있고요. 1번 기억 니은, 2번 기억 니은, 3번 기억 니은, 4번 기억 니은, 5번 기억 니은. 잠시만요. 문장 유형. 여기서는 피동문과
사동문을 구분하는 걸 다 적용해야 되고, 두 번째 학습활동이라고 해서 위에 갈다, 깎다, 묻다, 물다, 쓸다가 있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까지 봐야지 문제가 풀려요. 완전 노가다의 끝판왕입니다. 1번 기억. 학생의 임원이 새 친구로 갈림을 당했으니까 피동. 근데 얘는 있어요. 갈다 1. 이렇게 푸는 거라고. 니은 사촌이 형에게 그 텃밭을 갈렸다. 얘는 사동이지만 학습활동의 갈다 1과 의미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기억은 피동이고 니은은 사동인데 학습활동상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적용하면 기억 가기도 해 피동이죠. 피동. 자, 풀어왔으니까 빠르게 진행할게요. 사사. 얘는 사피. 얘는 피사. 얘는 둘 다 해당이 되고, 얘도 둘 다 해당이 되고, 얘는 안 되고 되고, 얘는 되고. 그래서 정답은 기억은 피동문이어야 되고, 니은은 사동문이어야 되고, 학습활동상에도 전부 다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피사가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성립하는 거 정답 5번. 됐어요? 복잡한 문제인데 길게 해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라고 적어드렸습니다. 59번 볼게요. 오늘은 사동문과 피동문의 서술어 자릿수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뀔 때나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 서술어 자릿수가 변하기도 합니다. 기억 볼게요. 얼음이 매우 빠르게 녹았다. 1번 보세요. 기억은 피동문이면 아니에요. 피동 장치가 없잖아요. 1번 틀렸고요. 2번 아이들이 얼음을 빠르게 녹였다는 사동문이면 맞죠? 그리고 디귿과 서술어 자릿수가 서로 같아요. 세 자리 서술어. 아니 두 자리. 정답 2번. 3번 니은은 피동문이면 피동문 아니죠? 사동문이죠. 리을 그 산이 잘 보임을 당한 거니까 피동문이죠. 5번 리을은 사동문이면 피동문이죠. 그래서 사동문과 피동문만 구별해 드린 건 서술어 자릿수는 이미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맞고 틀리고는 분석이 되실 거고, 저는 피동문하고 사동문만 구분해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문제 해설은 쉽게 진행될 것 같아서 사동과 피동만 해결해 드렸습니다. 60번 갈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보죠. 기억. 기억에 드신다 있죠. 얘 잘 봐야 돼. 얘는 원래 들다 플러스 시 플러스 니은다의 형태입니다. 얘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 드신다가 특수어휘라고 말하면 안 돼요. 잘 봐. 이거 중요한 거야. 드신다는 원래 들다라고 하는 말 뒤에 시라고 하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결합된 형태야. 이거 진짜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드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계시다, 잡수시다와 달라. 이 둘은 특수어휘야. 그래 내가 항상 말하는 거 있죠. 여기 나오는 시와 여기 나오는 시는 선, 어말, 어미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드신다와 계시다, 잡수시다는 항상 헷갈리게 출제되는 포인트라고요. 이거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럼 1번 볼까요? 기억의 시와 니은의 시는 각각의 행위의 주체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선어말어입니다. 이거 다 1번 골랐을 거야. 옳지 않은 걸로. 근데 1번 맞는 말이야. 됐어? 어려운 문제. 2번 기억의 니은과 디귿의 엇은 현재나 과거 등의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선어말 어미다. 잠시만요. 맞죠? 선어말 어미. 디귿. 3번 니은의 리는 행위 주체인 아버지가 다른 대상으로 하여금 밑줄 사동 표현이야를 물어보는 구절입니다. 하여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 3번에서는
사동 표현을 물어보는구나 라고 캐치하시면 됩니다.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게끔 만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전미사이다. 맞는 말. 4번 get은 행위 주체인 나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선어말 어미다. 이 get이라고 하는 건 미래 추측 의지 가능성이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영화관에 가겠다라고 말하는 건 의지죠. 미래라고 볼 수 없죠. 5번 미음의 기는 행위 주체인 경찰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대상에 의해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당해야죠. 정답 5번. 됐죠? 넘어가서 정확한 문장 표현 보겠습니다. 아니다. 정확한 문장 표현은요, 한번 끊고 다음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문법 요소였습니다.